단상을 향하고 있는 홍명보 감독의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제가 홍명보 감독 사건에 대해서 전달을 해드리지 않았는데 그 사이에 정말 어마무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홍명보 감독 결국 사임, 사퇴, 더불어서 이번에 발표한 1, 2차전에 나설 아시아 지역 국가대표팀 명단 발표가 있었죠. 정말 지금 뜨겁습니다. 아주 뜨거운 감자로 다시 한번 떠오르고 있는 현재의 상태인데요. 실제로 홍명보호 명단 발표에서 이승우 선수가 또 제외가 됐다. 여기서부터 일단 문제의 시작점이 발생을 합니다. 지금 수많은 홍명보 감독에 대한 비판 여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국민적 공분이 일었단 말이에요. 홍명보 감독의 선임에 있어서 수많은 비리가 있었다라는 제보와 의혹이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건 이승우 선수가 또 제외가 됐습니다. 참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의 설왕 설래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상 이승우 선수는 이번에도 대표팀에 부름을 받지 못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번 명단에는요, 김민재, 설영우 등 부상으로 소집되지 않았던 선수들이 부름을 받았고 그 외에 오랜만에 대표팀에 합류한 선수도 있었습니다만 이 많은 선수 중에 이승우 선수만이 뽑히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이승우 선수 팬들은 아쉬울 수밖에 없죠. 이번 K리그에서 가장 뛰어난 활약을 보여준 선수 중 한 명인데 이상하게 국가대표팀과의 인연이 계속해서 없습니다. 황선홍 감독 때도 사실 또 6월 달에도 이승우 선수는 계속하여 외면을 받아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실예로 좀 말씀드려볼게요. 홍명보 감독이 뽑은 선수들의 대다수가 어디와 관련이 있느냐를 알게 되시면 소름이 돋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이승우 선수는 수원FC 팀 소속입니다. 수원FC의 상승세의 1등 공신이 이승우 선수였는데 이승우 선수를 뽑지 않았단 말이에요. 좀 이해가 되기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설영우 선수도 있고 김민재 선수도 있고 손흥민 선수도 있고 이강인 선수도 있고 황희찬 선수도 있고 황인범 선수도 있고 사실 그 외에 유명한 선수들은 다 선발이 되어 있죠. 그런데 요거 기억나십니까? 요번 문체부 장관과 더불어서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이 국회 전체 회의에서 여야당 할 것 없이 그냥 엄청난 비판을 받았다라는 거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여기에서 문체부 장관인 유인촌 장관은 뭐라고 공표를 했습니까? 배드민턴의 안세영 선수와 더불어서 축구협회 감독 선임 문제까지 조사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9월달 중 마무리를 지을 거다. 실제로 기사를 좀 살펴보면 조사는 잘 진행되고 있다. 문제가 된 선수, 지도자와의 관계나 대표 선수 선발 문제, 협회 내의 예산 집행 문제 등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9월 안에 이 모든 감사가 종료될 예정이다. 감독 선임 문제뿐만이 아니라 축구협회의 전반적인 문제를 다 짚고 있다. 중대한 절차적 하자나 법률 위반이 발견된다면 감독 선임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냐라는 질문에 유인천 장관은 감독 선임은 조금 더 정무적인 문제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선임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냐라는 질문에서는 살짝 한 발을 빼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9월 달에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최종 예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축구협회나 관계자들의 의견이 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건 뭐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까? 만약 이 9월달 안에 감독 선임 문제가 정말 발생을 했다. 법률 위반이 발견이 돼서 이 홍명보 감독이 선임된 것에 있어서 정말 이때까지 있었던 의혹처럼 정말 말도 안 되는 어거지성의 감독 선임이었다라는 것이 밝혀지게 된다면 아마 감독 사퇴, 무효 가능성이 너무 높아진다라는 계산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문제점이 뭐냐면 당장 9월 달에 있을 시합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9월 달에 있을 시합 예선전이 끝나고 나서 아마 감독이 교체되거나 사퇴될 가능성은 높지 않겠냐라는 해석이 막 나오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어떤 기사가 나오느냐. 유인촌 장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4선을 도전해 어려울 것이다. 공개 경고를 날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다시피 지금 이 정몽규 회장이 4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막 쏟아지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
상급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유인촌 장관은요,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을 드러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사실상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삼선 문제도 맞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몽규 축구협회장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일종의 경고까지 보내게 됐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4선 도전을 앞두고 강경한 목소리를 냈다. 유인촌 장관은 기본적으로 4선이 안 되게 되어 있으나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허가하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다. 만약 공정위원회에서 정말 공정하다면 다시 출마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 정몽규 회장의 연임 문제가 개인은 물론 대한체육회의 의지와도 연관돼 있다라는 식으로 풀이를 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4선이 기본적으로 안 되는데 대한체육회에서 허용을 해줘? 만약 대한체육회가 정말 공정하다면 이거 해준다는 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자, 그리고 이 와중에 알다시피 축구협회가 최근 파트너사인 하나은행에서 600억 원대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한 것에 대해서 협회 관계자 징계 요구 등을 거론했습니다. 유인촌 장관은 원래 문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렇게 안 한 것 자체가 위반이다. 절차상의 문제 등을 따져 관계자 징계를 요구하고 다른 조치도 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축구협회의 문제점이 한두 개가 아닌 거죠.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어떻습니까? 이 홍명보 감독의 사퇴 사임은 일단 9월에 있을 예선전이 끝나고 나서 확정을 짓겠다라는 의지, 정몽규 협회장에 대한 3선 출마는 절대로 안 된다. 나아가서 축구협회 내부에 있는 마이너스 통장 개설은 엄연한 범법 행위다. 여기에 대한 정확한 처벌을 하겠다. 검찰 기소도 충분히 가능한 상태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더불어서 대한축구협회는요, 전력강화위원회를 새로 구성합니다. 위원장도 이렇게 새로 뽑기도 했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 협회와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가 서로 같은 편이다라는 이야기가 참 많았는데 요번에 새롭게 구성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자, 더불어서 참 이 홍명보 감독 이 여론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이번 예선전 국가대표 인원을 발표한 것에서 비판이 끝난 것이 아니라 정작 경기가 열릴 이 상암구장에 다음 달 5일 팔레스타인과 치르는 이번 경기 있지 않습니까? 이 홈경기 예매 사이트인데 야, 보이세요? 오전 9시 기준입니다. 27일 기준으로 6,000석이 비어 있습니다. 팔리지 않은 채로 남아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모습이 왜 충격적이냐면 대표팀 경기에서 이어졌었던 정말 전석 매진, 지난 3월 달에 열린 월드컵 예선전도 전석 매진이었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요, 이거 굉장히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축구협회의 과도한 입장권 가격 인상의 문제냐, 아니면 홍명보 감독에 대한 축구 팬들의 불만의 표출이냐, 여러 이야기가 나눠지고 있는 상태인데, 물론 금액이 43%나 올라 있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동안 국가대표 좌석이 매진됐다고 이렇게 가격을 올리다니, 손흥민, 유럽파도 다 불러들인다는데도 표가 안 팔리는 거 보면 심상치 않다. 축구팬 일각에선 가격 인상과 함께 축구협회에 대한 불신, 그리고 나아가서는 홍명보 감독에 대한 불만까지 동시다발적으로 터지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겁니다. 이거 지금 홍명보 감독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본인의 이 감독 선임 때문에 지금 축구 인기 자체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 근데 또 터졌습니다. 홍명보호 갈 길이 먼데 또 의리 축구하는 거 아니냐. 대표팀 선발된 이번 명단을 보면요, 3분의 1 이상이 울산팀과의 인연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박용우, 김영권 두 사람의 경우 부진에도 불구하고 이번 국가대표에 선발이 됐다라는 비판이 빗발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또 의리 축구하는 거 아니냐, 또 카르텔 아니냐, 이번엔 울산팀과의 인연을 내세우고 있는 게 아니냐. 특히 박영호와 김영권은요,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부진한 경기력으로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다시 발탁이 됐습니다. 김영권 역시 부상과 부진으로 경기력이 좋지 않았는데 뽑혀졌다라는 거예요. 사실 대표팀 주축 선수가 다수 30대에 접어들면서 젊은 선수들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홍명보 감독의 의리 축구가 또 펼쳐지고 있다. 아니 이러니까는 사실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감독 선임 과정 자체도 불투명한 와중에 본인이 뽑은 선수들조차도 큰 비판을 받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더불어서 홍명보호의 탐욕이 만든 무신뢰 대표팀이 출항한다. 선수도 팬도 모두 피해자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홍명보 감독이 하루 만에 입장을 바꾸면서 정말 불공정하게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감독 선임에 대한 승낙, 그 이후에 의리축구라고 비판받는 국가대표 선발 기준, 글쎄요, 사퇴 사인뿐만이 아니라 축구협회 내부에 있었던 마이너스 통장에 대한 검찰 기소, 아마 범법 행위에 대한 법의 처벌까지 줄줄이 사탕으로 이번 사태가 흘러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정몽규 회장에 대한 많은 비판도 지금 빗발쳤습니다. 축협 정몽규 회장 고발한 시민단체가 있었는데요. 공식 사과하고 물러나라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다시피 지난달 업무방해와 업무상 배임, 강박 혐의로 고발 조치가 됐었죠. 그런데 이게 지금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는 겁니다. 보면은 시민단체에서 공식 사과하고 물러나라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곳에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줄여서 서민위의 사무총장이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터뷰를 하게 된 건데요.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 사태의 심각성을 알 수 있습니다. 정몽규, 국민 스트레스 풀 기회를 날렸다. 서민이 축협 회장 사퇴를 요구한다. 자, 바로 이 사람이 사무총장인 것 같습니다. 바로 5일날 오후 1시 52분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고발인 조사 전 기자회견을 열고 정 회장이 이런 사태를 불러온 책임자로서 공식 사과를 하고 물러나는 게 맞지 않냐. 알다시피 서민이는 정 회장에 대해서 지난 2월에 경찰에 고발 조치를 했다. 조금 더 수사가 빠르게 이루어졌다면 이번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결국 수사가 늦어져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굉장히 유감스럽다. 축구가 40년 만에 올림픽 본선에 진출하지 못했다. 무려 40년 만입니다, 여러분. 40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거의 반백년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 이 사태가 심각해진 거고 우리나라 국민이 하나가 되고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그 기회마저 박탈되고 말았다. 여름에 미치게 되는 경제적 효과나 영향은 상당히 크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올림픽 때 결국 우리나라 축구팀은 진출하지 못했죠. 그러니 많은 분들이 얼마나 아쉬워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번 5일날 사무총장이 직접 나서서 기자회견까지 열며 입장을 밝히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정몽규 협회장 사퇴하겠습니까? 사퇴할 리가 없다라는 의견이 당연히 빗발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천수 선수가 또 입을 열었어요. 그 시기에 책도 내고 주변에서 내도 된다고 했을 것이다. 자서전을 발간한 정몽규 회장을 직접 저격했다라고 이천수 선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또 저격이라고 표현하기에도 굉장히 애매한 것 같아요. 그야말로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증언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면 이 자막 보이세요? 홍명보로 애들이 잡히겠어? 무슨 말일까요? 이만하면 저격수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축구인 이천수가 정몽규 축구협회장을 또 저격했다. 파리올림픽이 한창이지만 구기 종목 중에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남녀 축구에 이 대표팀은 파리에 가보지도 못했다. 외국 감독 선임 절차를 맡았던 전력강화위원회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와해됐다. 결국 돌고 돌아 홍명보 감독이 대표팀의 감독으로 선임되었다. 그러면서 협회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가 역풍을 맞자 입장을 바꿨다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천수 선수는 전력강화위원들이 박주호보다 나이가 많다. 그래서 해외를 모른다. 가봤어야 알지. 아니 회장님이 퍼거슨 데려와도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반반이라고 말했다. 돌고 돌아 명보형이야?
이건 더 망하게 하는 거다 라면서 홍명보 감독을 선임한 축구협회를 대놓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정몽규 회장은 홍명보 대표팀 감독 선임 후폭풍이 채 가시기도 전에 자서전을 발간하여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서 정몽규 회장은 그동안 축구인으로서 쌓아온 자신의 행적을 소개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천수는 그러니까 그 시기에 책도 내고 하는 걸 보면 누가 주변에서 회장님 책을 내도 됩니다 라고 했을 것이다. 회장님이 잘못한 건 능력 없는 사람을 믿고 자서전을 쓴 것이 더 잘못이다. 일만 잘하면 회장 4번 연임해도 전혀 상관 안 한다 라면서 눈치 없는 자서전 발간을 언급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엔 어떻습니까? 파울루 벤투와 위르겐 클린스만은 현직 대표 선수들이 판단하기에도 하늘과 땅 차이였다라고 해요.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이 현재 국가대표팀의 주축이고 능력 없는 지도자가 대표팀에서 통솔력을 가질 수가 없는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이천수 선수는 선수들에게 벤투는 좋은 사람이었다. 4년간의 플랜을 정확하게 짜가지고 왔다. 하지만 클린스만은 선수들에게 물어봤는데 뭐가 없다. 그냥 좋은 할아버지다. 그게 클린스만이었다 라고 웃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홍명보 감독이 내던지고 갔다라고 비판받고 있는 울산 대표팀직에 김판곤 감독이 들어섰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퍼거슨 감독의 얘기가 또 나와요. 퍼거슨의 축구를 접목시키겠다. 우승컵 2개가 내 목표다라고 했습니다. 선수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감독이 되겠다. 공격적인 수비 축구를 펼쳐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홍명보 감독이 울산팀을 맞으면서 시즌 우승을 했단 말이에요. 김판곤 감독 입장에선 굉장한 부담감을 느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 한번 드렸죠. 이 김판곤 감독이 울산팀에서 잘 수행을 해나간다면 실제 월드컵에 홍명보 감독이 대표팀 감독으로 출전할지언정 성적에 따라서 과거 차범근 감독이 현장 경질이 됐던 것처럼 홍명보 감독도 이 성적 요인에 따라 월드컵 기간 내에 경질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김판곤 감독이 울산팀을 잘 이끌어 나가고 있다고 한다면 긴급하게 투입될 가능성도 아주 없지만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김판곤 감독이 인터뷰를 했는데 전임자 홍명보 감독 질문에 말을 아꼈다고 합니다. 제목을 보면 다음 기회에 생각하여 말씀을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했을까요? 홍명보 감독에 대한 질문을 미뤘다라고 합니다. 참 애매하지 않습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현명하게 대처를 했다라고 생각이 돼요. 어쨌든 김판곤 감독은 이 홍명보 감독의 그림자를 지우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서 홍명보 감독에 대한 질문이 메인이 되면 안 된다. 오늘은 내가 주인공이고 싶다. 답은 안 하는 게 나 자신에게 좋을 것 같다. 다음에 좋은 기회가 있을 때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축구 팬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홍명보 감독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할 수 있음에도 오히려 김판곤 감독이 말을 아낀 것을 보면 홍명보 감독과 또 다른 대인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홍명보가 떠나고 부임한 이 모습이 좋은 타이밍은 아니지만 꼭 3관왕에 도전하여 이루어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에 대한 안 좋은 비판은 또 있어요. 홍명보 감독 보고 있나? 이천수 선수가 이승우 선수를 축구대표팀 합류를 시켜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핵심을 찔렀다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승우 선수가 굉장히 좋은 포지션에서 홍명보호에 충분히 뽑힐 만한 자원이다 라고까지 주장을 했어요. 이강인 선수 사태가 벌어졌을 때도 이승우 선수가 대표팀에 선발되는 게 아니냐라고 했는데 뭐 홍명보 감독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승우 선수가 아니라 이강인 선수가 뽑히기도 했습니다. 황선홍 감독의 결정이었죠. 자, 그런데 어찌됐건 이승우 선수가 충분히 홍명보호에 뽑히지 않겠나라고 했는데 누리꾼들의 반응은 다양합니다. 자기가 발굴했다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는 선수 위주로 뽑을 것 같다. 이천수가 이승우를 좋아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홍명보가 고대 라인을 뽑지 않겠냐. 그러니 이승우 선수가 뽑힐 확률은 굉장히 낮지 않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결국엔 어떻습니까?
국내 감독은 잘 알고 있다 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뽑힌 홍명보 감독. 출발선부터 달랐다. 그게 특혜 아니냐라는 이 비판. 홍명보 감독에 대하여 2002년도 월드컵 영웅들, 그 중에서도 박지성 선수가 목소리를 냈지 않습니까? 홍명보 선임 기강 잡으려다 기강을 해친 역설적 사례다. 박지성이 홍명보에게 반기를 들었다. 이번 감독 선임 논쟁을 자극적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표현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박지성 테크니컬 디렉터가 이 정도로 목소리를 높인 일은 찾기가 어렵다. 레전드이자 국가대표 선배인 홍명보 감독 선임이 그 대상이기에 더욱 놀랍다. 박지성 이외에도 수많은 축구계 인사와 팬들이 들고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다라고 비판한 이 박지성 선수의 모습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죠. 결론은 어떻습니까? 과거 홍명보 감독이 사실상 박지성 선수와 전격 회동하는 모습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결론은 어떻습니까? 선수 시절에도 함께 팀에서 뛰었지만 홍명보 감독이 감독 당시에도 이 박지성 선수를 만나면서 자신의 팀에 넣냐 안 넣냐를 결정했을 정도이고, 제자들을 만났던 히딩크 감독의 모습, 여기 보면 홍명보 감독과 이영표 선수, 박지성 선수 모두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결국 히딩크 감독 휘하 아래 함께 동고동락했었던 동료인데, 히딩크 감독도 축구협회에 문제점을 꼬집었고 이영표 선수, 박지성 선수 역시 마찬가지의 입장입니다. 홍명보 감독 입장에서는 이 사태가 씁쓸하지만 이거 자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사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이런 손흥민 선수가 왜 논란에 휩싸이게 됐을까요? 바로 이 기사 때문입니다. 보신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추가 속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손흥민 경기 이후 강남 클럽에 방문했다. 소속사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형사 고소를 하겠다. 자, 이 기사가 막 쏟아졌죠? 자, 내용을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뭐 이미 아시겠지만 추가 제보와 함께 맞추려면 설명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아요. 결제를 손흥민 선수가 했다. 술값이 3천만 원이 나왔다. 집에 귀가하여 쉬던 손흥민은 그야말로 분개함을 터뜨렸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내용을 좀 보니까 지금 옆에 보면은 이 왼쪽에 있는 사진이 손흥민 선수가 클럽에 방문했다라고 올린 클럽 관련 인스타그램 SNS에 올라온 사진과 글입니다. 퇴근퇴근 손흥민 주급이 3억 3천이고 술값이 3천만 원이니까 300만 원 월급 받는 직장인이 6만 원대 밥 먹은 거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손흥민 선수가 클럽에 방문했다라는 글이 올라오게 된 겁니다. 네, 보이시죠? 오늘 땡땡 클럽에 민헨 선수들 왔다. 유니폼이랑 매직을 챙겼다. 이런 말이 막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오늘 바이에른 민헨 선수단이 왔고 결제는 손흥민이 했다. 내용을 좀 보니까 이 내용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손흥민 선수가 클럽에 방문하여서 이 바이에른 뮌헨 선수단과 함께 클럽에 와 결제를 손흥민 선수가 했고 아침 8시 7분에 또 올라온 겁니다. 나 이제 퇴근한다. 손흥민 주급이 3억 3천이고 술값이 3천만 원 나왔으니까 300만 원 월급 받는 직장인이 6만 원대 밥 먹은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러니까 어딜 봐도 손흥민이라고 적혀져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손흥민 선수는요,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손흥민의 소속사 측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들의 행위는 공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인지하고 그야말로 절제된 생활을 이어가는 손흥민 선수의 명예와 이미지를 훼손하는 범죄다. 개탄스러워했습니다. 당사는 조속한 시일 내로 위 클럽과 해당 MD들을 상대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을 유포한 거죠. 만약 손흥민 선수와 소속사에서 이렇게 빠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 얘기가 더욱더 와전되어서 번져나갔을 겁니다. 참, 이 클럽도 그렇고 요즘에 유튜버들도 그렇고 참 떠오르는 인간이 한 명이 있는데
이런 인간들의 특징이요. 어떻게든 남의 사생활을 긁어내서 이것을 빌미 삼아 유포하고 겁박을 주고, 참 인생을 왜 그렇게 사는지 개인적으로 이해가 가진 않습니다. 손흥민 선수도 이런 황당한 얘기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겠지만 이게 너무 진짜 온 것처럼 이렇게 막 SNS에 글을 올렸잖아요. 이거 만약 별도의 인증이나 증거 제시조차 없었고 그냥 이 사람이 써올린 글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축구 커뮤니티에서 이 허위 사실을 상당수가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댓글이 새벽 시간대에 수백 개가 달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는 이것을 모니터링 하자마자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실 이 얘기가 오히려 손흥민 선수가 고소하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더 뉴스가 쏟아져 온 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 얼마나 이게 분개스럽고 말도 안 되는 명백한 사실이었으면 이렇게까지 빠르게 대처를 했을까 싶기도 하고, 지금 손흥민 선수와 관련된 가짜 뉴스들도 엄청 많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다른 건 그러려니 하겠지만 이 사태는 두고 볼 수 없다라는 입장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황당한 건 뭔 줄 아십니까? 이 소속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손 선수 개인은 팬들의 관심과 응원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SNS와 인터넷상의 근거 없는 풍문에 대해서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똥이 무서워서 피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소속사 측에서도 그 맘대로 얘기해라. 내가 아니면 아닌 거지 했는데, 이 선을 넘은 클럽 MD들과 같이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가 더 이상 공인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한도를 넘는 행동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건 이들의 자태를 보세요. 이들은 뻔뻔함에 극치를 달립니다. 아니면 말고예요. 손흥민 선수 관련 질문하지 마세요. 저는 김흥민 형 말한 겁니다. 와,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클럽에서 방문했다라고 가짜 뉴스를 올리더니 알고 보니까 손흥민이 아니라 김흥민이라고 한 거다. 더 이상 관련 질문하지 마라. 여러분, 이게 도대체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자, 보세요. 지금 이 사태가 다시 한번 뉴스에 촉발되면서 루머가 들키자 유포자는 황당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이거 법적 조치 피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피할 수 없을 거라는 의견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명백하게 사실이 이미 유포가 됐기 때문이죠. 자, 더불어서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왜 떡하니 적혀져 있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언급되어 있고 그 앞에도 뭐라 했습니까? 미넨 선수들이 왔다라고 했고, 더불어서 손흥민 선수가 떡하니 결제했다. 아니, 손흥민이라는 이름만 벌써 몇 번을 말한 겁니까? 그런데 뒤늦게 와서 손흥민이 아니라 김흥민 선수를 말한 거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거 법적 조치 피하기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요즘 흔히 말하는 이 렉카들 막 구속되고 처벌받고 난리 났지 않습니까? 이 유튜브 중에서 그런 인간이 있습니다. 남의 과거를 털려고 하는 그런 인간. 자, 이런 인간들은 결국 누가 나서든 나서지 않든 스스로 자멸을 하든 최후에 가서는 결국 정의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런 사태를 통해서 보여지는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참 이런 인간들 그냥 무시하고 살고 있지만,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는 워낙 유명한 공인이고 너무 말도 안 되잖아요. 김흥민 형을 말한 거란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손흥민 선수의 사태에 대해서 입을 연 김주형 선수의 이야기를 좀 말씀드려 본다면, 손흥민이 왜 우는지 알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처음으로 가슴에 태극마크를 달고 출전한 이 남자 골프 대표 선수 김주형 선수. 단독 8위로 마쳤는데 울음을 그치지 못했습니다. 왜 손흥민 선수가 우는지 알 것 같다라고 했어요. 메달을 못 따서 우는 것이 아니라 첫 올림픽 출전이 이렇게 감격적인지 몰랐다. 왜 손흥민 선수가 항상 경기에서 그렇게 한 번씩 오열하는지 알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국가대표 선수들도요, 손흥민 선수라는 이름 자체는요, 존경받는 선수입니다. 단순히 축구팀의 캡틴이 아니라
어찌 보면 모든 스포츠 선수들의 캡틴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이강인 선수 역시 이야기를 제가 안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차범근 감독이 예전에 좀 비판을 받긴 했지만 손흥민 같은 주장이 있어서 참 다행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국대에 발탁되면서 존경을 얻을 두 번째 기회이다.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 결국 어떻습니까? 이강인 선수가 국가대표로서 다시 손흥민 선수와 경기를 뛰게 되면서 존경을 얻어야 한다라고 해요. 정작 우리나라 감독, 해외 외신들, 심지어 방금 앞에 말씀드렸던 다른 종목의 선수들도 손흥민 선수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최근 기억나십니까? 탁구 스캔들을 잊게 만들었던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의 합작골. 태국전에서 3대0 승리를 거뒀고 이강인 선수, 손흥민 선수를 만나러 나라가 사과를 하고 그 이후에 가진 경기에서 골을 넣고 나서 두 사람이 뜨거운 포옹을 하게 됐습니다. 결국 협회가 나서서 해준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선수들끼리 자체적으로 화해를 하고 이것을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이강인 선수 입장에서 손흥민 선수의 이번 클럽 사태 어처구니 없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비록 탁구 게이트를 통해서 손흥민 선수와 다툰 적은 있지만 두 사람이 쉽게 풀었고 우리가 볼 땐 선수들 간의 화해였기 때문에 더 이상 왈가왈가하진 않겠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잘못을 저는 두둔하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다만 이강인 선수가 손흥민 선수와 화해를 한 입장에서 지금 이런 합작골까지 만들었고 이번 홍명보호의 국가대표로 소환이 되면서 다시 한번 호흡을 맞춰야 되는 상황 속에 저렇게 손흥민 선수를 악용하는 한심한 클럽의 행태를 보고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강인 선수가 손흥민 선수에게 정말 잘못했다. 또 다른 선배들에게도 죄송하다라는 이야기를 전화를 통해서 직접 입을 열었던 거 기억이 나실 겁니다. 또 제가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던 영상에서 이강인 선수가 국가대표로 꼭 선발되고 싶었다라는 이야기도 허심탄회하게 쏟아낸 모습을 놓고 본다면 국가대표의 캡틴으로 활동하는 이 손흥민 선수의 이번 사태에 정말 이강인 선수 입장에서도 어이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 고인물이다. 정말 많은 비판과 2002년도 월드컵 때의 영웅으로 추앙받던 선수들이 끊임없이 폭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몽규 협회장의 모습을 보면 왜 축구협회가 비판을 많이 받아왔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도 되지 않나 이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12년 동안 대한축구협회장으로 일하면서 여러 가지 논란에 휩싸였다. 잘못된 판단에 대한 질책도 있었고 오해에서 비롯된 공격도 있었다. 때로는 아프게 반성한 적도 있었고 간혹은 악의에 찬 왜곡에 서운한 적도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협회장도요. 이 비판 여론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튜버들을 거론하며 선수와 지도자를 직접 경험해보지 못한 한낱 축구 유튜버들이 축구협회에 대한 여론을 지나치게 악화시켰다. 유튜버들이 구독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왜곡된 주장을 하거나 더 많은 수익 창출을 위해 선동하는 건 대단히 위험하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정말 맞다고 한다면 과연 한낱 유튜버들에게 온 국민들이 좌지우지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그러면 유튜버가 대통령 출마해서 선거에서 당선돼가지고 나라를 쥐락펴락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일정 부분 영향을 주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유튜버들만이 아니라 수많은 언론사가 홍명보 감독에 대한 비판 여론을 왜 계속하여 쏟아내고 있겠습니까? 이거 전부 다 유튜버들 얘기입니까? 전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핵심 맥락을 짚고 있지 못한다. 그러다 보니 팬들의 반응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이 자서전의 평점 별 5개 만점 중 5개를 준 사람은 불과 13%도 아니고 3%에 불과했다. 97%가 최하 점수인 별 1개를 줬다라는 겁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평점이 2.2점입니다. 오죽했으면 팬들은 왜 별 빵개는 없나요? 정말 나무와 종이가 아깝다. 정말 욕망의 책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이 정몽규 협회장은 지금 국민들의 반응을 정확하게 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느 종목도 대표팀 성적이 나쁘다고 회장 퇴진을 요구하지 않는다. 참 이게 답답할 노릇인 게 이 정몽규 협회장과 홍명보 감독은요. 실력 때문에 온 국민과 축구 팬들이 사퇴를 요구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그쪽으로 뭔가 시선을 돌리려는 걸까요? 이해되지 않는 소리를 합니다. 당연히 팬들은요, 당장에 성적이 나쁘다고 해서 퇴진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적도 안 좋은데 협회에서 홍명보 감독을 선임하는 데 있어서 이 명확하지 못한 불투명한 공정성이 어긋난 선임 과정에 터지고 마는 것이죠. 거기에 K리그 팬들을 완전 등한시하며 등 돌린 홍명보 감독의 하루 만에 바뀐 처사 등 그 와중에 홍명보 감독에게 협회장은 협회장직을 제안했다라고 하질 않나. 나는 국민 욕바지라고 이렇게 비꼬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비판 여론도 많은 상태입니다. 근데 도대체 어떤 국민이 정몽규 협회장과 홍명보 감독을 단순히 성적이 나쁘다라고만 해서 퇴진을 요구했겠습니까? 이런 협회장과 이런 협회다 보니 문제가 많이 터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말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참 답답할 수밖에 없죠. 자, 그 와중에 홍명보 감독은 여론을 바꿔보기 위해 협회장보다 더 불철주야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돌연 대표팀을 선택한 이유가 MIK를 향한 의지를 활활 태우고 있는 모습을 보면 유추할 수 있다. 바로 한국 축구 기술 철학 워크숍 참석 예정으로 6일 날부터 이 개최되는 곳에 방문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